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기존 2.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해도 금리 동결을 선택했는데요. 자, 금통위 결과 분석도 해보고 하반기 금리 향방 또 금융시장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내수 경기 또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뭐 인하도 할 만한데 네. 한국은행 동결로 선택을 했습니다. 동결 이유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본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료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일단 집값에 대한 불안감, 한마디로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가계대출도 덩달아서 같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그럼 다시 한번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하고 가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용 한은총재는요, 집값 상승세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난해 8월보다 더 가파르다라고 보면서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거의 원인은 역시나 이제 가계 부채가 떠받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부채가 또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동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성장 기조가 사실상 이 우려가 좀 다소 진정이 됐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성장 자체가 이제 둔화되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겠지만 물론 저성장 구조는 맞는데 그나마 지금의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그런 우려스러움이 조금 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들 보면은 소폭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그래서 일단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는 하는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의견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시장 이야기도 참 많이 했고 이창용 한은총재가 가계 대출, 가계 부채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평론가님, 네. 최근에 가계 대출 증가세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창용 총재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한 겁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를 본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거품이 많았을 때 2021년도와 비교를 코로나 시절이요? 네, 엄청 사실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창용 한은총재가 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제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을 막는 그 임계 수준까지 다다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이 6조 5천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은행권이 이제는 6조 2천억 원, 제2금융권이 3천억 원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조가 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달이거든요. 6월 달. 그래서 전체 가계 대출 증가가 그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확실히 그 가계 대출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고 이게 은행권의 이제 증가를 본다 그러면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또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연도 1월 와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월, 3월 계속적으로 이제 늘기 시작하죠. 물론 3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줄긴 줄었는데요. 4, 5월 왜 그러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예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차 수요, 한마디로 이때 대출을 받아야 돼라는 이제 막차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증가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요, 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를 개최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출 증가한 모습을 보면 집값 상승했던 구간이랑 또 정확히 네, 또 맞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이 4월, 5월, 6월들 비슷한데 실은 이제 당국이 주담대 6억 규제를 한 것도 결국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소극적인 거고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정부는 또 추가 보건도 갖고 있다. 이 네. 대출 증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가 최근에 이제 자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올해 들어서 이제 5월까지 실제 이제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했더니 전체 매매의 40% 가량이 갭 투자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융당국은요, 그래서 대출 우회를 이제 막겠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우회가 뭘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6억 원 이상으로는 이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서울 수도권 이제 주택 매매를 했을 네. 때는 그러면 이제는 우회는 뻔하죠. 이제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즘에 시장에서 또 우회로 많이 고려하시는 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P2P죠. 그러니까 피퍼 투 피퍼.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대출을 빌려주는 요즘에 뭐 워낙 모바일이라든지 핀테크가 발달하다 보니까 P2P 업체를 통해서 실제 또 자금을 갖고 와서 또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요즘에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늘고 있어요. 금리가 높던데요. 금리가 높아도 하시는, 근데 저도 금리가 높은 줄 알고 예. 봤더니만 웬만한 또 P2P 업체들은 요즘에 우대금리를 줘서 1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도 볼 수가 있겠고 대부업도 통해서 가시는 분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법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제 이루어질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당국은요, 월별, 분기별로 해서 대출 총액을 이제 계속적으로 물론 이미 발표했죠. 전체적으로 50%를 줄였지만은 이 총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무엇보다 전세 대출에 대한 DSR 부분 이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 규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거 서민 자금도 막 좀은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하나의 카드로는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참 올해 성장률을 좀 보고 지금 내수 경기를 지켜본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좀 했으면 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7월에 스톱을 한, 동결을 한 그런 좀 나름의 속내가 좀 있습니까? 한국은행도요? 네, 그렇죠.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네. 다음 달 8월이죠. 8월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일단 7월은 동결하고 갔습니다. 일단 지금 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 한은도 인정을 했지만 우리나라 이제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반토막을 냈거든요. 사실 예. 예상치를. 그래서 1.5% 성장에서 0.8% 성장 이렇게 이제는 5월 달에 한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낮춘 거죠, 스스로. 예, 네. 낮췄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동결한 이유를 굳이 꼽는다 그러면 일단 내수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치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추경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추경이 1차와 2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 추경 효과를 하느는요. 일단 0.1%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거다. 상승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은이 5월 달에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0.8%는 이게 1차 추경만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1% 성장대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과 KDI 0.8% 성장을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뭐 OECD도 1% 성장, 아시아개발은행 1.5, 정부는 1.8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 과거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0%대 성장할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추경이 진행되고 나서는 한 소폭씩 올리는 기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만삭스인데요. 이게 0.7%를 이제 연간 성장률을 생각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1.1%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각의 내수 부양 정책을 계속 펴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추경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폭 상승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이제는 7월 달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도 일단 지켜보고 가겠다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회의 때마다 관세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금통위에서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 또 한국은행이 관세에 대한 어떤 입장도 함께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일단 관세가 앞으로 우리 성장에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그 이번 달 4일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5월 경상수지가 이제는 101억 달러 이제는 흑자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흑자긴 흑자인데 불안형 흑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수출과 수입이 둘 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둘 다 감소됐으니 이거는 불안형 흑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이제는 감소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불안형 흑자는 아니다라고 포함한 건데 그 뜻은 뭐냐? 사실 이제 관세 이슈가 앞으로도 더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한다는 거죠. 일단 수출도 감소가 되고 수입이 감소되지만 수입이 더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흑자가 나오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은은 관세에 그래서 집중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경쟁력이 회복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일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50% 6월 4일에는 오히려 50%도 인상을 했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관세 50%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이제 50% 구리에 대해서 관세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밝혔거든요. 구체적인 시기까지. 그러다 보니 이런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하방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을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러면 이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 관세 이슈도 한은에서는 하나의 고민으로 이제는 책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당시 그리고 오늘까지 환율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좀 인하한다고 했다가 동결을 했으니까 원화가 좀 강세로 가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완전히 좀 미국 달러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00달러 이하로 지금 꽤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출에 대한 회복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수출 경쟁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 관세 이슈가 아직까지는 미국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1,370원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유예 종료까지 8월 1일까지는 환율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지금 이제 환율에 이제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관세 이슈가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관세가 정말로 25%로 확정이 된다. 상호 관세가 그러면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수출이 둔화된다. 달러 못 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관세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뭐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분명히 이제 꺼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경평 보고서,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도 함께 나왔죠. 내용도 좀 보시죠. 하반기 들어서 역시 이제 성장 쪽보다는 둔화에 대한 걱정들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7월 경제 상황 평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뭐 이번 연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목소리긴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성장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설 투자에 대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소비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와 좀 다르죠. 연초는 소비도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추경으로 인해서 소비 개선세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출도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은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생각보다 견고한 AI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세 대비한 선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수출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한은은 좀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통이 분명히 튈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은은 경고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얘기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우리 권혁주 평론가께서 8월에는 인할 것 같다 또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시장 뭐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번에 금통위가 상당히 좀 비둘기적이었다. 아마 네. 이철용 총재 8월부터는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후 금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추가 인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뭐 당연히 추가 인하는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기가 이제 문제일 텐데 8월이냐 10월이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9월에는 없죠, 회의가. 네, 9월은 예. 아예 없고요. 그래서 369 이렇게 없습니다. 369, 12는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이냐 10월이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8월에 점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에 대한 둔화, 그다음에 하방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시장의 모니터를 해보면 이미 이거는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녹여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월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달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번 쉬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는 경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때문에 동결한 거고 인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번에 627 대책으로 인해서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부동산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경기에 신경 쓸 거다. 그래서 JP모건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27 대책,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JP모건도 8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보고서들이 8월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관세 하방 리스크가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 8월 1일이잖아요. 네. 상호 관세가 종료되는 날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정말 25%가 공고에 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뭐 위성락 실장이 가서 좋은 얘기가 풀어져서 크게 깎을지. 크게 예. 깎을지 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미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런 관세를 이슈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이제 하방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미국의 금리 통화정책 회의죠. 미국의 FOMC 회의가 7월 29일, 30일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의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요. 네. 우리도 8월에 네, 갈 텐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현재 7월 FOMC 회의 내용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 쪽의 연준은요? 네, 일단은 연준에서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요, 일단 동결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분명히 단행된다라는 건 이제 이미 시장의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연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 쪽 위원들은 일단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간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죠. 이런 부분에 불만이겠지만 일단 연준에서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당장 뭐 내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대부분의 이 관세 이슈가 왜 맞물려 있냐 그러면 이게 물가 압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지금 봐라. 뭐 물가 안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에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일단은 물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8월 1일이잖아요. 네, 유예 맞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뭐 7월에는 할 게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동결로 갈 거다라는 게 뭐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죠. 일단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으면 뭐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부분이겠지만, 뭐 독립적 지위에 있는 연준 의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움직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본인만의 갈 길을 분명히 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또 관전 포즈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에 만약에 금리를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편하죠. 네. 예,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 단행될 수 있는 여력을 남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